세상이 흔들릴 때도 미동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특별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와 똑같이 비난을 듣고 실패를 겪고 상처받는다. 그런데도 그들의 눈빛은 조용하고 단단하다.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반응을 자동으로 넘기지 않는다. 감정은 느끼지만 그 감정이 곧 자기 자신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이 차이가 삶의 밀도를 완전히 갈라놓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반응에 자신의 감정을 맡기며 살아간다.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가 들뜨고 무심한 말 한 줄에 마음이 무너진다. 그렇게 감정의 핸들을 외부에 넘기는 순간 삶의 중심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한 자기 통제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의 공간을 만드는 능력. 진짜 힘은 상황을 지배하는 데 있지 않고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온다. 김형석 교수 역시 여러 강연과 저서에서 비슷한 맥락을 강조해왔다. 그는 인간의 품격은 성공이나 실패의 크기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말한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 고통에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결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섬세하게 상황을 감지하지만 그 감정 위에 자신을 얹지 않는다.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태도는 무시하거나 포기한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깊은 훈련의 흔적이다. 계획에 없던 비난, 통제할 수 없는 사람, 예고 없이 무너지는 상황 앞에서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지 않도록 자신을 길들인 결과다. 이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 다만 감정이 모든 결정을 대신하게 두지 않는다. 지금 이 감정은 나를 대표하지 않는다라는 내면의 문장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온 사람들이다. 많은 이들이 침착함은 상황이 안정될 때 따라오는 보너스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삶은 결코 조용해질 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침착함은 혼란이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려는 선택에서 자라난다. 김형석 교수가 말한 성숙한 인간이란 세상이 요구하는 감정적 반응에서 한 걸음 물러서 스스로를 지켜낼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것은 무감각이 아니라 고도의 자각이다. 진짜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고요한 바다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들 역시 파도를 느낀다. 다만 그 파도에 자신을 던지지 않을 뿐이다. 문제를 접게 겪어서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단해 보이는 것이다. 이 태도는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매 순간에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호흡 멈추는 연습, 그 단순한 반복이 결국 사람을 바꾼다. 아무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는 말은 세상을 차단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서도 내 중심을 외부에 넘기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단이다. 그리고 그 결단이 쌓일수록 사람은 점점 단단해진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 소음이 내 안까지 침투하지 못하는 깊은 공간이 생겨난다. 그 공간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출발점이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은 자주 오해된다.
냉담하거나 무책임한 태도처럼 들리기도 하고 세상과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경 쓰지 않으면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을 제거하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선택이다. 무관심이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에 반응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에 가깝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흔드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에 붙인 해석이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루를 망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낸다. 차이는 자존감의 높낮이가 아니라 감정과 자아를 분리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의식적인 무관심은 이렇게 말한다. 이 감정이 생겼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감정이 나의 가치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두지는 않겠다. 김형섭 교수는 인간이 성숙해질수록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감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긴다고 말한다. 젊을수록 우리는 감정 그 자체가 나라고 착각한다. 분노하면 내가 분노가 되고 실패하면 내가 실패가 된다. 하지만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알게 된다. 감정은 사건에 대한 반응일 뿐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깨달음이 바로 무관심의 진짜 출발점이다. 실패도 마찬가지다. 실패는 아프다. 그 아픔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실패가 곧 나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필요도 없다. 김형섭 교수는 실패를 인간을 단련시키는 재료로 보았다. 실패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실패에 붙는 자기 비난과 왜곡된 해석이다. 실패를 데이터로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자존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다음 선택을 정교하게 만드는 정보로 바뀐다. 실제로 많은 장기적 성취자들은 비판과 실패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공통점을 보인다.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한 작업가는 감정적인 해명을 쏟아내는 대신 필요한 부분만 조용히 수정하며 자신의 길을 이어갔다. 당시에는 무기력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 결과가 말해주었다. 그의 무관심은 포기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였고 감정적 소모를 줄여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의식적인 무관심을 가진 사람은 쉽게 자극받지 않는다. 자존심 하나에 삶의 리듬을 빼앗기지 않고 사소한 논쟁 하나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의 말보다 자신의 내면 상태를 더 신뢰한다. 이것은 세상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세상을 더 명확하게 바라보기 위한 거리두기다. 감정이 지나가도록 허락하고 그 사이에서 반응을 선택한다. 이 선택이 쌓일수록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장난감이 아니다. 진짜 무관심은 차가움이 아니라 명료함이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흘려보내도 되는지를 구분하는 능력이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깨달음은 삶을 놀랍도록 가볍게 만든다. 그 가벼움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자기 주권에서 나온다. 김형석 교수가 말한 존엄한 인간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외부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서 있는 존재. 감정은 여전히 오고 간다. 상처도 실망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들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무관심은 감정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지혜다. 그 거리 덕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음이
결국 더 깊은 집중과 더 큰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는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반복적으로 그려지고 선택된 이미지의 결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요를 원하면서도 좀처럼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들은 상황이 평온해지기를 기다리지만 진짜 훈련은 혼란 속에서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각화다. 시각화는 단순히 좋은 미래를 상상하는 긍정적 사고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반응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정체성의 설계에 가깝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을 거의 동일하게 처리한다. 반복적으로 떠올린 장면은 실제 기억처럼 신경망을 강화한다. 즉,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떠올리면 뇌는 그 반응을 익숙한 선택지로 저장한다. 위기의 순간에 자동적으로 감정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요한 반응을 반복적으로 시각화한 사람은 같은 자극 앞에서도 다른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을 시각화하느냐다. 많은 이들이 평온한 휴식 장면이나 모든 것이 잘 풀린 순간에 자신을 떠올린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진짜 내면의 힘을 만드는 시각화는 혼란 속에 나여야 한다. 비난을 듣는 자리, 예기치 않은 실패, 감정이 치솟는 상황에서 조차 표정과 호흡, 태도가 무너지지 않는 자신. 바로 그 장면을 반복적으로 떠올릴 때 시각화는 도피가 아니라 훈련이 된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의 성숙을 자기 성찰의 반복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자동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성숙해진다고 보았다. 시각화는 이 성찰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만드는 도구다. 막연한 다짐보다 훨씬 강력한 이유는 이미지를 통해 태도가 몸에 각인되기 때문이다.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만 이미지로 반복된 태도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위기 대응 훈련을 받는 전문가 집단, 예를 들어 조종사나 응급구조대원들은 상황 발생 이전에 수없이 장면을 시뮬레이션한다. 그들은 공포를 없애려 하지 않는다. 대신 공포 속에서도 어떤 순서로, 어떤 태도로 움직일지를 몸에 새긴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감정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는 대신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중심을 유지하는 나를 반복적으로 그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 시각화는 하루에 몇 분이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매일 같은 장면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할 것인가? 그 질문이 쌓이면 정체성이 바뀐다. 그리고 정체성이 바뀌면 현실은 여전히 거칠어도 그 현실을 통과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진다. 시각화는 현실을 부정하는 상상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하게 통과하기 위한 준비다. 외부를 바꾸지 못해도 외부에 반응하는 나의 기본값은 바꿀 수 있다. 김형석 교수가 말한 내면의 자유란 바로 이런 상태다. 상황이 아닌 태도가 나를 정의하는 삶. 그 출발점이 바로 매일 반복되는 조용한 이미지 하나에서 시작된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자주 떠올린 모습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실학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다. 문제는 그 욕구가 삶의 방향타를 잡아버릴 때 생긴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말과 행동을 조정하고 실망시킬까 두려워 스스로를 검열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나는 사라진다. 그때부터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린다. 인정이 많으면 들뜨고 비판이 오면 무너진다. 삶의 기준이 내 안이 아니라 외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김영석 교수는 인간이 가장 쉽게 잃어버리는 것이 자기 기준이라고 말해왔다. 사회 속에서 살아갈수록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재단하는데 익숙해진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자아는 언제나 불안정하다. 왜냐하면 인정은 늘 조건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모습으로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삶은 끝없는 조정과 긴장의 연속이 된다. 비판도 마찬가지다.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무언가를 시도하는 순간 누군가는 너무 빠르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너무 느리다고 말한다. 문제는 비판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이다. 비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나침반이 될 수도 있다.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상처가 되지만 중심을 유지한 채 받아들이면 방향을 점검하는 도구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침묵이다. 침묵은 패배나 회피가 아니다. 그것은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 반응을 보류하는 능력이다. 많은 사람들은 즉각 해명하고 반박하고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그 순간 대부분의 에너지는 본질이 아니라 감정 소모에 쓰인다.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말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 상태를 점검한다. 지금 이 말에 반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흘려보내는 것이 더 현명한가를 묻는다. 김영석 교수는 성숙한 인간일수록 말이 줄어든다고 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침묵은 상대를 통제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태도다. 반응을 기대한 상대는 조용한 태도 앞에서 스스로의 의도를 되돌아보게 된다. 말이 없을수록 존재의 무게는 오히려 커진다. 건설적인 피드백과 파괴적인 비난을 구분하는 능력도 이 침묵 속에서 자란다. 감정이 고요할 때 우리는 비판 속에서 배울 부분만 골라낼 수 있다. 반대로 마음이 흔들리면 방어부터 작동하고 그 과정에서 주요한 신호까지 놓친다. 침묵은 선택의 시간을 벌어준다.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우리는 묻는다. 이 말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흔들기 위한 것인가?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사람은 차갑지 않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감정에 더 정직하다. 다만 그 감정을 타인의 평가로 증명하려 하지 않을 뿐이다. 김영석 교수가 말한 존엄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외부의 박수 없이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에 들어선 사람은 비판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은 흘려보낸다. 그 선택의 기준이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침묵은 그래서 강력하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나의 감정과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이 된다. 감정이 앞서지 않고 의식이 자리를 잡는다. 이때부터 비판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단단해진다. 말보다 태도가 설명보다 존재가 더 많은 것을 말하게 된다. 진짜 강함은 평온할 때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압박과 혼란이 동시에 몰려올 때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하는가에서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은 상황이 나아지면 마음도 괜찮아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삶은 좀처럼 우리에게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다. 문제는 겹쳐서 오고 감정은 정리될 틈 없이 흔들린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바꾸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도 작동하는 내면의 구조다. 압박은 외부에서 오는 무게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생각이 충돌할 때 커진다.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도 무너지고 누군가는 오히려 더 또렷해진다.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준비 상태다. 반응에 익숙한 사람은 순간에 휘둘리고 의식을 훈련한 사람은 순간을 통과한다. 김영석 교수는 인생의 위기는 인간을 망가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왔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온다고 말했다. 압박은 시험이자 기회다. 이 지점에서 평정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의 결과가 된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말하지 않는 선택, 억울함이 올라와도 설명을 미루는 선택, 즉각 반응하고 싶은 충동 앞에서 한 호흡 멈추는 선택.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내면의 근육을 만든다. 침묵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능동적인 자기보호이며 가장 강력한 심리적 영향력이다. 침묵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줄어들수록 존재 자체가 더 많은 것을 말하기 시작한다. 눈빛, 자세, 움직임의 중심이 실리고 그 에너지는 말보다 먼저 전달된다. 세상이 떠들수록 조용한 사람에게 시선이 모이는 이유다. 그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침묵한다. 이 모든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자란다. 아침에 잠시 호흡을 느끼는 시간, 하루를 시작하며 중심을 잡아주는 문장을 되새기는 습관, 불필요한 자극을 의식적으로 멀리하는 선택. 김형석 교수는 인간의 인격은 거창한 결단보다 일상의 태도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정신도 몸과 같다. 반복된 훈련이 구조를 만든다. 중요한 것은 기분에 따라 훈련하지 않는 것이다. 기분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평정은 위기 앞에서 무너진다. 피곤할 때, 혼란스러울 때,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에도 최소한의 루틴을 지키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일수록 내면은 점점 단단해진다. 가장 강한 사람은 조용하다. 그는 계획을 떠들지 않고 목표를 과시하지 않는다. 실패해도 요란하지 않고 성공해도 흥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내면에서 그 과정을 수없이 통과해 왔기 때문이다.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은 결과로 말한다. 그 결과는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오래간다. 세상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는 세상을 다루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을 다룬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반응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김형석 교수가 말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이런 존재다. 내면의 고요를 지키는 선택을 반복한 끝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에 도달한 사람.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지식이 아니다. 태도다. 그리고 그 태도는 지금 이 순간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시작될 수 있다. 반응 대신 의식을 선택하는 것. 조급함 대신 침묵을 택하는 것. 외부의 인정 대신 자기 존엄을 지키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알게 된다. 더 이상 세상이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